자, 이제 또 뉴욕 현지 분위기 또 들어볼까요? 글로벌 마켓 나우 가보죠.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한 주에 딱 중간 수요일까지 와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증시 생각보다 조금 깊은 억울한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럼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하죠. 미국의 마감 브리핑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먼데이 실적이 속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네요. 이게 과연 실제 증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지 등등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월요일 날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나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제목에 좀 꺼림직한 단어가 있죠. 테이퍼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게 어제 그제 조정을 억울한 하락세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테이퍼라는 단어가 마감 브리핑에 등장할 때마다 좀 조정이 적지 않게 나왔었던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걸 보고서 약간 좀 불편하긴 하지만 반등 채비는 일단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12월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공개되는데요. 원래 12월은 우리나라 금통위도 그렇지만은 미국 연준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한 해의 마지막 통화정책회의는 유종의 미, 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 이런 차원에서 비둘기파적으로 훈훈하게 끝내는 게 대부분인데 연준의 경우는 올해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는 원래 9월 달에 하려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워싱턴 재정협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밀어놓은 것이다 보니까 이번 12월에 비둘기파적으로 테이퍼를 또 미루지 않고 12월에 원래 비둘기파적이었던 사례를 깨고 매파적으로 이 테이퍼를 발표했다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원망을 좀 듣더라도 야, 오히려 한 4개월 밀어준 거야. 이것도 비둘기야. 이런 식으로 연준이 받아칠 말이 있다는 거죠. 또한 오늘 조정은 연일 고점을 갱신해 오면서 랠리를 펼쳤던 11월 장을 생각하면은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전혀 공감하기 힘든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하나를 저렇게 붙여놨고요. 오늘 시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월가에는 익숙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뭔지 아시죠? 바로 테이퍼인데요. 10월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에 이번 11월 결과마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 연준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매파적 분위기로 돌변하면서 역설적으로 내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장은 그래도 양적 완화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더 극단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적 완화가 지금 QE3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번 소비철의 스타트는 저렇게 지지부진하느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제로 헤지라는 투자 전문지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이 부의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연준이 자산 매입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주면은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소비로 연결이 된다는 이런 건데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S&P 500 지수의 경우 올해 사상 최고치를 뭐 몇 번을 경신했죠. 그래서 그 S&P 500 지수의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그러니까 4분기 소매 판매가 5.8%가 소비가 증가를 해서 여기까지 가야지 원래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여기 있죠. 한 3% 줄어든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봤자 이게 부의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방법론을 다시 생각할지 아니면 될 때까지 해보자 한번 그렇게 나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번 소비 시즌의 스타트가 일단 상태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사이버 매출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뭐 제가 뭐 김을 빼려는 게 아니고요.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는 뭐 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미리 다 전해드렸고 뭐 오늘 이제 와서 뭐 국내 언론들 뭐 받아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건 뭐 잘난 척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USA 투데이입니다. 사실요, 앞에서 보신 이 소매 판매가 오프라인이죠.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 지금 진짜 격세지감인데요. 어쨌든 그냥 정상적인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에 매출이 3% 정도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온라인의 경우 저렇게 사상 최대 기록이긴 하지만 또 온라인은 사실 이문이 박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가량 실적 신장을 나타내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는 스마트폰과 타블렛 PC 사용자가 급증한 것이 1등 공신이 됐는데, 온라인으로는 뭐 세계 최대 규모 쇼핑몰이죠. 아마존의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 먼데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이버 5,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목요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원래 사이버 먼데이 월요일, 이렇게 5일간이 다 사이버가 주인공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늘어났다는 발표입니다. 올해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추수감사절부터 미리 불이 붙은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UBS 애널리스트 의견 들어보실까요? 올해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월, 앞에서 아마존에서 신개념으로 얘기하는 사이버 5, 요때는 온라인 매출의 모든 항목이 예상을 상회했다. 뭐 품목이고 뭐 시간대고 전부 다 합쳐도 다 나눠서 보든 쪼개보든 다 예상을 상회했다. 이거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온라인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이 정황이 들어있냐면은 이커머스 시장의 편리성, 심지어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뭐 한파가 오느냐 눈이 많이 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트래픽이나 매출이 달라졌었는데, 이거는 집에서 그냥 인터넷만 되면 할 수 있으니까요. 편리성. 그 다음에 박리담회이긴 합니다만 가격 메리트. 그냥 매장에 뭐 전기세 들고 뭐 임대료 내고 직원들 점원들 월급 주고 이런 게 세이브 되니까 그게 소비자하고 가격을 반반 나눠서 쉐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스마트폰, 타블렛 PC 등의 모바일 인터넷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통업체들도 인터넷 쇼핑몰에 뭐 신상품 내지는 주력 상품 같은 핫 아이템을 내놓고 여기서 신속한 반응, 막 클릭수가 막 1초에 몇 개씩 막 올라가고 이런 반응, 그리고 빠른 매출, 여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현상을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일찍 치고 나간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TV를 보면서 이 통신 판매 있죠, 아니면 뭐 카탈로그 같은 거 집에 우편물로 오면은 그거 보면서 주문은,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었는데 온라인은 우리가 치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런 추세가 미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업종의 일종의 진화 같은 건데요,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PDF 파일이나 플래시 파일 같은 거 리더기를 제공하는 이 어도비사는 자신들에게 라이센스 피를 내는 온라인 쇼핑몰들을 상대로 리서치를 실시했고요. 이걸 가지고 뭐 매출이 얼마큼 늘어났고, 이 라이센스 피를 내는 기관들이 뭐 많겠죠. 일단 쇼핑몰은 사진이 중요하고 뭐 어떤 거는 동영상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어도비의 고객인데 이 고객사들 상대로 리서치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수치를 막 만들고 실시간대에 막 작년 재작년 비교해 가지고 이런 자료도 내놓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당연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인데 뻔하죠. 이윤 창출을 위한 한 목적적인 투자를 했다 이거죠. IBM도요. 사실 컴스코어나 슈퍼트랙 같은 소비 전문 리서치 기관은 그렇다 치고, 이거는 IBM은 사실 전통 PC 제조사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IBM 어널리틱스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무료입니다만 뭐 곧 유료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리포트 클릭하면은요, 시간대별로 다 집계가 됩니다. 언제 얼만큼의 고객이 있고 작년 재작년 비교까지 해가지고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미쳤다고 엄청난 자금하고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서버랑 터미널 갖춰놓고 실시간으로 이런 거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국내 이커머스 관련주, 온라인 결제주, 온라인 쇼핑 관련 등등 이런 것들은 물론 미국보다 좀 더 앞서서 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고점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죠. IBM 뭐 이런 데들이, 전통 기술 관련 기업들이 이런 데로 진출을 하고 있다. 돈이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온라인이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이문이 좀 박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매출 증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자,
밤에 스토어를 열어놓을 수 없을 시간에 이런 거를 돌리고 이렇게 좀 틈새를 치고 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왜 옛날에 미국에서는요, 한참 이 산업화가 진행되고 시작 단계에 있어서 기계가 일자리를 막 갉아먹는다고 해서 기계를 부시기 운동 이런 게 이제 있었다 그러는데, 이런 온라인 매출이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감소를 커버해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온라인이 많이 팔리면 이것도 결국 유통소비 업종의 일자리에 방해가 된다는 건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관문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보신 대로 테이퍼라는 이슈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제 신경 쓰이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저는 접점을 찾아보려고 하냐면요, 일단 FOMC 스케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12월 17일하고 18일에 올해 마지막 FOMC가 있고요. 내년의 경우는 1월 29일 2014년 보시면 내년의 경우에는 28일, 29일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아, 날짜가 이제 제가 저건 잘못 올려놨는데요. 근데 일단 이번에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하락을 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직 포기자의 급증, 그리고 대부분의 고용 증가가 서비스 업종에 의존해 왔던 이런 최근 고용 지표 상황상 온라인이 저렇게 대세가 되면은 비록 임시직이라도 연말 쇼핑 시즌 대비해서 뽑아놨었던 뭐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캐셔, 점원들,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 호스피탈리티, 레저 업종 이런 쪽은 조기에 고용 감축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원래는 이제 연말 쇼핑 시즌 끝나고 1월 달에 조금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보신 대로 온라인이 다 차지하다 보면은 12월 달에 연말까지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나가라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연준도 자신있게 뭔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11월 고용지표 보고 실업률이 목표 수준에 들어왔다고 테이퍼를 이번에 실시를 했다가 1월 초에 바로 12월 고용지표가 좀 험악하게 나오면 자신들도 당황스럽겠지만 시장의 원망도 좀 불가피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내년 얘기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해드리려고 하는데, 국내 증권사,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이제 해외에서도 내년 증시 전망,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소시에테 제네럴의 시나리오가 하나 나왔는데 보실까요? 마켓워치에서 올려놨더라고요. 2014년 글로벌 금융시장 시나리오인데요. 쭉 지나가면서 보시면은 우리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게 이머징 마켓의 성장 스토리는 리스크가 여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또 상품 시장에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 이제 요거고요. 그 다음에 통화 시장을 보면은 달러하고 GBP는 저기 영국 파운드화죠. 이건 강세. 엔화하고 호주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는 약세. 그 다음에 미 국채는 매도를 해라. 왜냐면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75%까지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이머징 마켓 자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일본이랑 동조화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뭐 미국도 아니고 결국 이머징 마켓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그야말로 떨어지는 칼날의 위험성이 있다. 언제까지? 연준 테이퍼가 완전히 스케줄이 결정될 때까지는. 이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개장을 33분이 앞두고 있는데,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하고요, 코스피 지수 최근에 가장 민감하게 역동조화로 연결되어 있는 지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때 2.8%를 급하게 갔던 게 3주 전인데 그때 코스피가 급격한 조정 나왔고, 이번에 또 어제 2.8% 다시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억울한 조정이 또 나왔는데, 오늘 0.39% 하락했지만 2.7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누가 봐도 그냥 기술적 반락의 이상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MSCI 한국지수 보셔도요,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2000선을 조금 밑으로 한 1990 뭐 몇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당장 뭐 급하게 저가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 금요일 고용지표도 있고 미 국채금리의 변동성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하겠다라는 투심을 일단은 저는 전해드리고요. 64선이 코스피 2000 초반, 코스피 212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코스피 2000선에 딱 걸치거나 약간 밑으로 외국인들의 시각이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효기였습니다.